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진남TV 오늘 수급 특징주 얘기 좀 할 거예요. 수급 특징주. 그래서 주식은, 주식은 결국 수급, 실적, 성장성이라고 그랬죠. 근데 결국에는 아무리 좋은 주식도 누가 외국인이나 기관이 사야지 주식은 오른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주식도 누군가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누군가 사줘야지 오른다는 거. 그게 대전제니까 수급주 어, 28일 월요일 기준으로 좀 제 눈에 포착된 외국인의 기관이 최근에 많이 매수하는 종목들 그 종목들을 얘기를 쭉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오래 하신 분일수록 주식은 역시 수급이구나. 역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사는 주식들이 나중에 길게 보면 더 잘 가는구나. 이거를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수급주 얘기할 거고 오늘 수급 특징주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최근에 28일 월요일 기준으로 좀 많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을 28일 기준으로 매수하는 종목들을 좀 특징주 제가 눈에 포착된 거 좀 위주로 말씀드리고 시황은 좀 짧게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한국전력도 저 어저께 올렸는데 여러분들이 딱 보니까 내가 볼 때 여러분들 자기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남의 종목보다는 자기 종목을 막 유튜브에 검색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어? 자기 종목만 유튜브에 검색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종목 분석 영상은 뭐 하여튼 꾸준히 올리는데 제가 그래서 수급 특징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종목에 대해서 검색을 많이 하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큰 주식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은 자기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지금 보면은 이렇게 시청 시간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자기 뭐 이게 유튜브 검색을 통해서 자기 종목을 검색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수급 특징주를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황은 좀 짧게 하고 어차피 뭐 시황 여러분들 뭐 관심도 없잖아 지금. 자, 그래서 외국인 기관 수급 특징주를 좀 얘기를 드릴 거고 근데 지금 시장에 지금 큰 화두는 아시잖아요. 시장의 큰 화두는 관심사는 한미 관세 협상, 그죠? 그게 시장의 큰 화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생각하는 화두가 그, 그 세법 개정안이에요.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이번 달에 세법 개정안을 확정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세법 개정안이 좀 불확실성이 있어가지고 이 지금 코스닥 지수가 지금 804에서 어저께 월요일 날도 0.3% 빠졌는데 그죠? 지금 거래소 지수는 괜찮은데 이게 보면 삼성전자가 올라갔으니까 근데 보세요. 어저께 삼성전자나 반도체가 올라갔는데 거래소 올라간 게 지금 180개고 하락한 게 720개예요. 코스닥 상승한 게 490개고 하락한 게 1100개입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삼성전자 반도체가 올라가고 원전이나 전력 관련 주식들이 올라가서 지수가 이 정도지 실질적인 체감 지수는 낮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락 종목수가 지금 1800개가 넘었으니까 어저께 월요일 날. 그래서 더더욱 지금 실적별 차별화, 수급별 차별화니까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어떤 주식을 사는지를 더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했듯이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하루짜리 단타 치고 싶어. 나는 하루 이틀 정도 보고 단타 치고 싶어. 그러면 단기 성향이잖아요. 단기적인 성향의 투자자들은 기간 수급을 봐야 된다는 거고, 조금, 나는 뭐 하루 이틀 보지 않고, 나는 그냥 뭐 한 달에서 6개월 정도, 1년 정도 보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중기적인 관점의 투자자니까 외국인 기관의 수급 종목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기간은 샀다 팔았다 하니까. 근데 외국인들은 보통 한 번 사면 쭉 사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기 투자자는 외국인들 더 특징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제가 한국전력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 한국전력 이 수급적으로 포착됐잖아요. 근데 제 눈에 포착돼가지고 보면 자 보세요. 지금 보면 요렇게 그죠? 요렇게 그죠?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했다는 거는
중기적으로 한국전력을 좋게 본다는 거겠죠. 근데 거기다가 기관들도 가세하고 있으니 이런 종목들은 기관들이 사니까 단기로도 단타를 칠 수 있고 중기로도 외국인들이 사니까 중기로도 좋다.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죠? 그걸 제가 수급 특징주를 계속 쭉 한번 쭉 주간 수급 특징주를 좀 올려드리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리파인도 아까 얘기했는데 말 나온 김에 얘기하면 리파인도 지금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기업이겠지만 이 머스트 자산운용이라는 사모펀드에서 지분을 확대하고 있다. 기존 6.9에서 7.6 어저께도 산 것 같은데 그러면 8%가 넘어가는 거니까 그런 거는 이제 좀 특징주다. 특징주로 실적도 괜찮은 이런 애들도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관 외국인 수급주 얘기하는 거죠. 자, 요거 리파이는 외국인 수급주예요? 기관 수급주예요? 기관 수급주죠. 최근에 기관들이 일주일 연속 매수하고 있는데 여기서 누가 매수하고 있다? 투신이다 아니다. 외국인이다 아니다. 결국에는 사모펀드가 집중 매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회사의 주체 지금 수급 주체가 사모펀드라는 거죠. 사모펀드인데 이제 머스트 자산 운용이라는 사모펀드가 매수하고 있다. 차트는 이렇게 좋고 외국인들은 좀 매도하고 있지만 아까 그 이슈를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요거 다시 돌아가면 오늘은 외국인 기관 수급주를 얘기할 거고 아까 말씀드렸더니 뭐 한국전력 그죠? 리파인 이렇게 또 얘기할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관세 문제가 좀 있다고 그랬죠. 근데 관세 문제가 있고 이번 주에 실적이 이렇게 많이 발표되는 되고 시황은 짧게 이번 주에 이제 관세 협상 이런 게 계속 나올 거고 우리나라도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한 15% 정도 자동차 관세도 좀 또 떨어뜨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야지 기아 자동차, 현대차가 지금 경쟁력이 살아나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중요한 거는 관세 협상이다. 이슈적으로 중요한 건 이번 주에 중요한 건 관세 협상이고 그리고 요거 관세 협상이 중요하고 관세 협상에서 요런 문제점들 요런 것들이 아마 협상이 되겠죠. 대미 투자, 알래스카 LNG 투자, 반도체나 조선에 대해서 원전에 대해서 협력. 조선주가 최근에 올라가는 것도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조선주가 올라가는 것도 요 한미 협력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알래스카 LNG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엔진 관련주 올라가는 것도 이렇게 엔진, 이렇게 STX 엔진 관련주 올라가는 것도 그런 거고. 이번 주에 이제 요렇게 주간 그 실적 발표 이런 거 참고만 하세요. 이런 회사들이 이제 주간에 실적 발표가 한다. 그리고 요거 한미 관세 협상 말고 지금 조금 부정적인 이슈가 뭐냐면 민주당에서 지금 세법 개정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지금 상법 개정해서 주식시장 잘 올려놓고 또 이렇게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세법 개정안을 증세 개정안을 내놔가지고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못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특히 요거 있죠. 요거 확대해 볼까? 요거 특히 양도세 대주주 양도세 기준 요거 강화한 거 있죠. 대주주 기준 양도세 기준 강화. 기존의 상장 주식 양도세 기준이 50억이었는데 10억으로 내릴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좀 문제점이 있는 게 강남에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강남 아파트 25평짜리가 요즘에 30억씩 해요. 어? 어떤 신화 아파트는 40억 해. 강남의 반포에 아파트 25평짜리가 30억 하고 30평대는 40평씩 하는데 주식 그거 10억 있다고 대주주라고 하면은 이거 참 웃기는 일 아닙니까 이거? 이런 거는 좀 잘못된 정책인데 민주당이 지금 주식시장을 살리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증세 정책을 피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좀 이런 것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지금 못 가는 거다. 코스닥 지수가 지금 이 문제가 이 대주주 기준 이게 만약에 가을에 나왔으면 이 문제가 가을에 나왔으면 코스닥 지수는 더 빠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
지금 강세장이니까 이 정도로 들 빠지는 거지. 하여튼 요거는 상당히 좀 악재다는 거예요. 악재. 법인세 인상도 별로 좋은 건 아니죠. 법인세율도 24%에서 25% 인상하고 증권거래세율도 여러분들은 증권거래소 얼마 나왔는지도 잘 모르시겠지만 0.15에서 지금 0.18로 증권거래소도 이거 올리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다 증세다 증세. 그래서 이런 건 상당히 좀 안 좋다.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하는 건 좋은데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이 분리과세 세율을 높인다는 게 좀 확정되진 않았지만 뭐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뭐 30% 40%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좀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좀 그렇게 막 좋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거래소가 그나마 좀 낫고 그죠? 요게 좀 확정이 요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악재인데 이 악재가 확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주식시장이 불확실성 해소로 올라가는데 요 이슈가 계속 나오니까 지수가 거래소도 3,200에서 왔다 갔다 거리 그죠? 여기 보시면 거래소도 3,200에서 잠깐 3,150 갔다가 3,200 갔다가 3,150 갔다가 3,200 갔다가 올라가지 못하는 게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증권주랑 지주사들 빠지는 것도 증권주 빠지는 것도 지금 요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요거 배당소득세 요거 늘리겠다고 하고 증권거래세 늘리겠다고 하고 이런 거 대주주 늘리겠다고 하고 실적은 좋은데 어저께 은행주 빠진 것도 그런 것 때문에 그러죠. 배당 많이 주는 은행주가 빠지는 것도 그런 것 때문이다. 아직 이 불확실성, 이 세법 요게 빨리 확실을 해줘야 된다. 요게 빨리 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정해져야지 지주사 금융주들 반등이 나올 거라는 소리고 코스닥 시장이 올라가려면 코스닥 시장 하여튼 그렇고 그리고 하여튼 그거 시황은 그 정도로 하고요. 그죠?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다는 소리예요. 지금 막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시장은 아닌 것 같다. 이제 그 대주주 기준 양도세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이잖아요. 지금 그죠? 요거 대주주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바뀌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 10억으로 바뀌면 한 사람의 10억이 아니라 일가족 있죠. 가족 구성원 뭐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뭐 자식들이 있고 뭐 내가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요 일가족 포함해서 모든 가족 구성원이 10억이에요.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한 명이 10억이 아니에요. 1인당 10억이 한도가 아니고 모두 가족 구성원 직계가족 다 포함해서 10억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작은 거냐고. 하여튼 그런 게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한국전력 이게 수급 좋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에이블 CNC 요거 말씀드렸죠. 에이블 CNC 화장품 관련주인데 요 회사가 실적이 좋고 PER이 한 열 몇 배씩 됩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2,500억 정도 주가가 올랐어요. 그죠? 월요일날 주가가 올랐는데 시가총액이 2,500억이죠. 2,500억. 2,500억인데 요 회사가 이제 1년에 버는 돈이 이렇게 작년에 영업이익이 197억인데 올해도 한 200억 정도 벌겠죠. 1년에 한 200억 정도 버는 회사란 말이에요. 그죠? 에이블CNC가 1년에 200억 정도 버는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뭐 한 2,500억 정도 하니까 퍼가 한 12배에서 한 14배 정도. 그러니까 화장품 주식 치고는 좀 싸죠. 12배에서 12배 정도 10배 초반이니까. 근데 뭐 배당도 주고, 그죠? 배당도 뭐 주고, 과거에는 이렇게 1,400원씩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당도 주고. 그리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수급을 보면 오늘 주제가 뭐예요? 오늘 주제가 그러니까 수급 특징주 얘기하는 거죠. 좀 많이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주식들, 최근에 많이 사는 주식들, 그런 주식들이 결국에 오르니까. 그래서 에이블 CNC는 월요일날 올랐지만 주가가 좀 더 갈 수 있어 보이는 게 기관들이 계속 사죠. 보이십니까? 요거? 그죠? 그래서 에이블 CNC는 요걸 갖고 있던 분은 기관들이 계속 산다는 걸 보이죠. 그리고 요걸 매수하려고 마음 먹었던 분들은 이 기관들이 사니까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느끼시겠죠? 기관들도 여러 기관이 있는데 뭐 최근에 투신 매수, 연기금도 좀 찝쩍거리죠. 사모펀드도 매수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에이블 CNC는 기관 수급주다.
그죠? 이것도 ABCNC 이런 것들을 다 보시란 얘기예요 지금. 이게 다 도움이 될 거예요. 기관들이 사는 건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특징주를 이거는 뭐야? 한국전력은 뭐예요? 한국전력은 뭐예요? 기관, 외국인, 양매수죠. 야, 이렇게 요거 그죠? 아이씨, 그죠? 이렇게 해서 요렇게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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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롬. 자, 또 지금 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특징주 얘기하는 거예요. 요런 주식들을 잘 더군다나 요런 주식들을 더 갈 수, 이런 수급주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제 눈에 띄는 게 어저께 월요일 날 눈에 띄었던 게 요 한전 기술 있죠? 요거 원전 관련주인데 원전 설계 관련주인데 자 주가가 요 회사도 실적 꾸준히 합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죠. 최근에 두산 엘리베이터 오를 때 같이 올랐어요. 이렇게 올랐다가 12만 원까지 갔다가 12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9만 원까지 빠졌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원전 업황은 좋다 나쁘다? 원전 업황은 좋다고 그랬죠. 많이 원전 업황이 엄청 열려 있단 말이에요, 지금. 2035년, 2050년까지도 어떤 전문가들은 지금 2050년까지 원전이 계속 늘어날 거래요. 그러면 지금 원전주가 끝났다고 볼 수 없죠. 근데 최근에 기관놈들이 요 주식을 팔다가 어저께 보니까 자, 수급주를 보는 거예요, 지금. 자, 기관놈들이 평소에 이 주식을 팔다가 최근에 팔다가 그죠? 팔다가 기관이 파니까 주가는 빠졌죠. 근데 어저께 13만 주를 매수했단 말이에요. 뭐를 한전 기술을. 근데 보니까 기관놈들이 금융투자 매수, 보험 매수, 투신 매수, 연기금 매수, 사모펀드 매수. 그죠? 다 매수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기관들이 매도하다가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고점 대비 많이 빠졌는데 요만큼 주가를 월요일날 올렸다. 근데 알고 보니까 기관놈들이 13만 주 샀더라. 근데 외국인들은 안 샀죠. 외국인들은 지금 한전기술을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니까 이거는 수급의 연속성이 있어요, 없어요? 외국인들이 수급의 연속성이 없다. 하지만 기관놈들은 금요일날 좀 입질하고 월요일날 대규모로 샀기 때문에 요거는 좀 화요일 29일에도 이런 주식들이 좀 부각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죠? 기관 수급주로. 자, 그래서 한전기술 갖고 있는 분들은 혹시 한전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은 기관놈들이 들어오니까 희망이 있다는 소리예요. 더 올라갈 수 있다. 한전기술 월요일날 기관 매수 유입 그죠? 요거 됐죠? 제 눈에 뜨이는 수급 특징주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익홀딩스도 기관놈들이 매수하긴 하는데 원익홀딩 많이 매수는 안 하죠. 이런 거는 많이 매수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가 탄력이 약한 거예요. 이게 지금 하루에 이렇게 14,000주 이렇게 매수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수급 특징주라고 볼 수는 없다. 왜냐면 지금 외국인들 계속 매도하잖아요. 원익홀딩스가. 그런데 그러니까 주가 올라갈 때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 기간 2만 주 사가지고 이걸 특징주라고 할 수는 없어요. 기간 2만 주 산 게 아니고 한 20만 주씩 사야지 뭐 특징주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요 FNF 홀딩스 요 지주사인데 자 요거는 특징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가총액 7,500억입니다. 시가총액 7,500억이에요. 그리고 시가총액인데 이 회사도 이제 돈을 버는 게 보면은 시가총액 7,500억인데 1년에 영업이익이 4천억이에요. 엄청나죠? 순이익은 1,000억씩 법니다. 1년에 1,200억, 1,000억씩 벌어요. 돈은 잘 버는 기업이죠. 디스커버리 파는 기업이에요. 등산복 팔고 뭐 이런 회사인데 돈 잘 벌죠. 돈을 잘 버니까 실적은 문제 없는데 이 회사는 이제 보니까 요 외국인들 있죠. 요 기관놈들도 최근에 매수가 빨간색 막대 그래프가 기관 수급이에요. 근데 여기 파란색 요 차트 요게 외국인 수급인데 외국인 수급이 지금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주가가 올라갔다가 빠지는데 자, 원모 타임. 주가가 올라가는데 빠지는데 외국인 지분율은 늘어났다. 이거는 외국인들이 중기적으로 좋게 본다, 안 본다? 좋게 본다. 아까 제가 그랬죠. 기관은 단기 성향이 강하고
외국인들은 중기적으로 자기들이 좋게 보는 주식을 계속 사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F&F 홀딩스는 이거는 좀 중기 전망은 좋다는 거예요. 자, 수급을 봅니다. 자, 보시면 주진남 TV가 말하는 게 맞죠? 기관들도 최근에 많이 사지 않지만 계속 꾸준히 매수하고 있고 특히 연기금 그죠? 그리고 외국인들 보세요. 외국인들이 1, 2, 3, 4, 5, 6, 7일째 계속 매수하고 있죠. 기관도 매수하죠. 기관들은 많이 매수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F&F 홀딩스는 실적도 좋지만 수급의 주체가 누구예요? 외국인들이라는 거죠. 외국인. 이 회사는 참고적으로 최대주주가 91% 갖고 있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최대주주가 91% 갖고 있으니까 품절주예요. 근데도 외국인들이 이렇게 산다는 거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좋아 보인다. 자,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좋아 보인다. FNF 홀딩스. 이건 수급 주체가 외국인. 그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도 얘기했다. 삼성전자. 외국인 기관 어제 그죠? 삼성전자 어저께 호재 나오면서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런 건 의미가 있죠. 요거 삼성전자 저는 좋게 얘기 드렸는데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더 갈 수가 있어 보인다. 반도체 쪽에서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를 더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삼성전자 어저께 테슬라랑 22조인가? 22조 그 파운드를 계약했는데 그죠? 요게 지금 대규모 계약이니까 그 22조 근데 앨런 머스크가 그랬잖아요. 22조는 최소한의 금액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있는 거고 이 외국인들이 지금 보시면 자 보세요. 삼성전자도 보시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보세요. 최근에 딱 열흘 정도만 보세요. 그럼 외국인들이 지금 사고 있습니까? 팔고 있습니까? 느낌이 딱 보세요. 개인들은 죽으라고 올라올 때 죽으라고 지금 팔고 있죠. 근데 외국인들은 어저께 월요일날 989만 주를 샀어요. 그리고 월요일날 삼성전자를 기관놈들은 370만 주 샀어요. 그럼 이거는 쌍끌이 매수잖아요. 쌍끌이 매수는 추가적인 상승의 약간 신호죠. 그죠? 외국인 기관이 부랴부랴 호지 나오는 걸 보고 부랴부랴 샀다. 그래서 연기금도 좀 샀고. 근데 제가 여기서 눈여겨보는 거는 삼성전자가 저는 더 간다고 보는 이유가 외국인들은 방향이 중기 방향이라고 했죠. 삼성전자를 중기적으로 좋게 보니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단기적으로는 기관 수급인데 최근에 자사주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그거죠.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자사주 한 3조 정도 사겠다고 했거든요. 그죠? 근데 자사주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는 수급이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자사주 매수는 어디로 들어가고 있다? 창고가 기타 법인. 요거 기타 법인으로 계속 빨간색 보이시죠? 하루도 안 빼놓고 계속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수급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요 자사주 매수 요게 앞으로 계속 들어올 거기 때문에 수급이 좋다. 자사주 매수하고 외국인 매수하고 기관 매수하는데 이게 안 올라가면 이상한 거죠. 그죠? 삼성전자는 그래서 방향이 더 좀 열려 있다. 지금 주가 올랐다고 끝난 건 아니다. 그리고 월봉으로 보면 주가가 많이 내렸다가 이제 월봉이 7월 달에 턴하기 시작했죠. 월봉이 첫 턴을 했다. 월봉에서 7월 달에 장대 양봉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좋은 신호다. 그렇게 요거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냈고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수급 특징주 얘기하는 거죠. 더 올라갈 수 있는 주식들. 하나 시스템은 이런 거 좀 보면은 이런 거 보시면은 이거 보세요. 이거는 보세요. 이거는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 시스템은 주가는 올라가지만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죠. 이건 좋은 신호예요, 나쁜 신호예요? 나쁜 신호죠. 외국인들은 주가 많이 올랐으니까 팔고 있다는 거고 그 대신 기관놈들은 하나 시스템을 그래도 한 이틀 정도 샀죠. 그러니까 기관놈들이 지금 연속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팔다가 또 이틀 사다가 또 나중에 또 팔다가 하겠죠.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 기관놈들은 지금 연속성이 없고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수급 특징주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그리고 요 온코닉 테라피틱스 한번 봅니다. 바이오 주식인데 요 주식도 지금 온코닉 테라피틱스는 이슈가 있는데 항암제 만드는 기업이고 최근에 3만 원까지 갔다가 주가는 빠졌죠. 많이 빠졌습니다. 5천 원 정도 3만 원까지 갔다가 주가가 빠졌죠. 빠졌는데 외국인들이 매수했을 때 주가가 올랐죠. 그죠? 이 방향을 보시라는 거예요. 외국인 수급과 기관 수급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걸 보시라는 얘기죠. 외국인들이 지분율을 늘렸을 때 주가가 올랐죠. 올랐죠. 3만 원까지 올랐죠. 근데 외국인들이 조금 많이 팔지도 않았어요. 요만큼 팔았단 말이에요. 요만큼. 요만큼 팔 한번 볼게요. 수급을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여기서 최근에 외국인들이 저 보세요. 여기. 외국인들이 이게 진짜 외국인인지 검은 머리 외국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요 외국인들이 매수했을 때는 주가가 올랐다. 요 외국인 기관들이 쌍끌이 매수했죠. 여기 저번 주 한 일주일 전에는 쌍끌이 매수했죠. 누가 온코닉 테라피틱스를 바이오 기업인데 요 쌍끌이 매수했을 때는 주가가 올랐죠. 주가가 올랐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조금 매도를 하니까 그만큼 실망 매물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요 기업들은 근데 기관들은 최근에 이렇게 사놓고 많이 팔진 않죠. 많이 팔진 않잖아요. 연기금이 샀는데 사고 나서 판 금액이 있어요? 없죠. 그죠? 투신도 최근에 산 금액에 비해서는 별로 판 것도 없죠. 금융투자는 지금 계속 매수했다가 판 금액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이슈가 있고 기관놈들을 보세요. 많이 샀는데 안 팔잖아요. 주가가 이렇게 내려갔는데 안 팔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그래도 좀 중기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그죠? 매수해놓고 물량을 많이 팔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빠졌을 때 기관들이 사놓고 안 파는 기업들도 좀 특징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기업들은 자 그리고 한국과 유한양행 한번 쭉 볼게요. 유한양행 특별히 지금 매수 규모가 크지가 않죠, 그죠? 크지가 않아 지금. 매수 규모가 커야 됩니다 지금. 자 수급 특징지 보는 거예요. 수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서라는 회사도 이제 한번 보면 최근에 이제 이 동서라는 회사는 이 맥심 커피 만드는 회사인데 연기금이 계속 사고 있네요. 그죠? 연기금이 계속 사고 있죠. 요거는 연기금이 좋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동서는 이제 배당받기에는 좋은 주식인데 좀 무거운 주식인데 연기금은 사고 있다는 거. 아마 배당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HD한데 쿠콘. 쿠콘도 기관들이 매수를 하긴 하는데 규모가 많지 않죠. 그죠? 이런 거는 특징적인 움직임은 아니다. 기관이 더 많이 사야 되거든요. 이 정도 사갖고는 안 되지. 그죠? 매수 규모가 커야 됩니다. 그리고 나이스 정보통신을 한번 보면 이 회사는 특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보시면 자 나이스 정보통신을 보시면 이건 제가 분명히 얘기해 드릴 수 있는데 자 나이스 정보통신은 이것도 실적은 좋아요. 실적은 좋은데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올랐다가 최근에 주가가 빠져요. 주가가 빠지는데 기관들이 계속 매수해요. 그죠? 이건 특징적인 거예요. 원래 주가가 오를 때 기관들이 매수하면서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크는데 주가가 고점치고 빠지는데 기관들은 오히려 매수하고 있다. 이거는 뭔가 좀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실적이 나쁜 주식도 아니고 실적이 좋은 주식이에요. 근데 이런 주식들은 상당히 특징적이다. 이런 회사들, 그죠? 나이스 정보통신, 그죠? 여기 기관들이 매수하고 있다. 요거 기관놈들, 특히 연기금 이런 애들, 투신, 보험, 금융투자, 그죠? 요렇게 요거는 확실히 기관 매수가 잡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적이게 나이스 정보통신. 근데 기관 수급. 근데 요거는 이제 약간
약간 최대 주주랑 그 기관 분쟁이 있습니다. 그 분쟁 이슈가 있어요. 지금 이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행동주의 펀드 같은 들어온 것 같아요. 그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요거 여기서 나이스 정보통신하고 요 리파이는 요 회사들이 기관들이 들어오는데 요게 기관 투자자들이 최대 주주랑 약간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싸우고 있다는 거죠. 행동주의 펀드들이 그런 이슈는 있다 말씀드리는 거고. 삼성전자 아까 좋다고 얘기했고 요 율천학 한번 볼게요. 율천학 어저께 12% 올랐는데 그죠? 12% 올랐는데 요 회사도 보면 기관들이 계속 사고 있죠. 율천학 요거 올라가는 이슈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관들이 계속 사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그죠? 거래량 늘어나고 있죠. 원래 농심의 그 신라면 같은데 농심의 그 라면 포장지 만드는 회사인데 최근에 이제 율촌학이 2차전지 그 필름 시장에 진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기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기사가 그때 22일 날 기사가 나왔잖아요. 율촌학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배터리 파우치 필름을 상용화했다. 그래서 배터리 필름을 LG 에너지 솔루션에 배터리 파우치 필름을 공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율촌학은 국채까지로 파우치 필름을 개발했으며 상용화까지 했다. 근데 국내 배터리 파우치 필름 시장은 일본 기업이 점유율 95%를 차지해 사실상 수입 의존 상태에 있는데 이걸 국산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율촌학 같은 거는 2차전지 배터리 그 필름 소재를 국산화한 기업으로 상당히 시장에서 인기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기관놈들도 사고 있다. 그죠? 그럼 이런 주식들은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겠죠. 추가적으로. 자, 보세요. 자, 외국인들은 안 사요. 외국인들은 샀다 팔았다 합니다. 외국인들은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죠. 근데 기관놈들은 일주일 연속 매수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하죠. 일천화 기관이 사요, 안 사요? 사죠. 뭔가 있다. 뭔가 호재가 있다는 거예요. 실적보다는 뭔가 이슈가 있다는 거예요. 2차전지. 국산화죠, 국산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기관놈들이 이렇게 연기금도 들어오고 있네. 그죠? 이렇게 보시라는 겁니다. 그죠? 요거 율천화. 딱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죠? 예. 기관 수급이에요. 2차전지 소재 국산화. 그죠? 요거. 그죠? 그리고 동진 세미케하 봅니다. 어저께 반도체가 많이 올랐으니까 이 삼성전자가 오를 때는 삼성전자에다가 요거 관련주 동진 세미캠이 오르는데 어저께 좀 첫 수급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동진 세미캠을 혹시 갖고 있는 분들은 좀 희망이 생겼다. 이런 주식들은 차트도 나쁘지 않죠. 차트가 나쁘지 않아요. 이게 좀 무거운 주식이라고 그래서 그렇지 결국 뭐 중기적으로는 차트가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어저께 좀 무거운 종목이긴 합니다. 동시세미카. 근데 외국인 기관이 어저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다. 그죠? 연기금이 좀 어저께 많이 샀네요. 조금 동시세미캠도 실적은 좋은데 조금 무거운 주식이긴 한데 삼성전자가 움직일 때는 동시세미캠도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나금융 이런 것들은 지금 은행 주식들은 지금 외국인들이 팔아요. 지금 이 하나금융주주 같은 것도 지금 수급 특징주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외국인 기관이 이렇게 양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은 지금 수급이 좋다고 말할 수가 없다. 실적은 좋지만. 근데 이런 건 틀리죠. 미래에셋증권의 우선주인데 이 우선주예요. 이런 주식들은 주가가 빠졌지만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은 좀 외국인 수급 특징주로 볼 수도 있다. 여기 보시면 미래셋 2 우선주인데 이런 회사들 보세요. 외국인들이 주가가 빠지든 말든 계속 삽니다. 계속. 그죠? 미래에셋 우선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기관 투자들 또 이렇게 사모펀드도 좀 매수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외국인들이 길게 봐서는 좋게 보는 주식이라는 거예요. 그죠? 미래에셋 이 우선주는 외국인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죽어라고 사고 있다. 주가가 빠져도 사고 올라도 사고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아까 그랬죠, 제가. 외국인들은 중기적으로 좋게 보는 주식을 계속 사는 경향이 있다. 미래에셋 이 우선주.
요거는 외국인 수급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마지막으로 알테오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요 알테오젠도 지금 9월달에 이슈가 있는데 요 주식이 이제 50만 원까지 갔다가 50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45만 원대로 빠졌는데, 제가 이 주식은 9월달에 이슈가 있다 그랬죠. 근데 최근에 이제 기관놈들은 최근에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 보세요. 외국인들 지분을 좀 늘리고 있죠. 늘리고 있죠. 잘 안 보인다고요? 잘 안 보이면 자, 여기 보시면, 그죠? 여기 보시면 알테오젠 주가가 50만 원까지 갔다가 45만 원으로 빠졌는데, 기관들은 매도하고 있죠. 차익 실현입니다. 근데 외국인들을 보세요. 외국인들의 특징을 보세요.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죠. 뭐를? 알테오젠을.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외국인들 아까 방향이 뭐라 그랬죠? 외국인들 길게 보자 그랬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물론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링도 있겠지만, 외국인들은 알테오젠을 뭐 보니까 자기들이 옛날에 많이 매도 쳐서 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방향은 좋게 본다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포지션을 봤을 때는 기관보다 지금 외국인들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게 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그죠? 이렇게. 그래서 알테오젠도 9월달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회사도 외국인 수급이죠. 그죠? 요거. 그래서 이런 것도 알테오젠도 좀 외국인 수급으로 봐야 된다. 이거는 주가 빠질 때는 외국 더 관심 빠질 때 외국인들이 사니까 오히려 9월달 이슈도 있고 알테오젠도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어 보인다. 그리고 월봉도 보세요. 월봉도 아직까지는 월봉이 이렇게 좀 상승 추세입니다. 지금 죽지 않았다고, 월봉은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금융주식들은 어저께 빠졌지만 제가 아까 그랬죠. 배당 소득세가 어느 정도 배당 관련 소득세나 대주주 기준 그게 세제 관련 그게 확실히 정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반등이 나올 거고, 지주사나 금융주는. 그래서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에 좀 집중하는 게 낫다. 그런 전략입니다. 지금. 됐어. 이 정도. 현대차. 기아차, 현대차 한번 볼게요. 기아차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요런 애들은 기아도 지금 수급이 좋네요. 나쁘지 않네. 이 기아도 보시면 기아 같은 거 보세요. 바닥 많이 빠진 상태에서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이때 처음 들어왔고, 그죠? 연기금들 조금 입질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관세가 확정이 되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되면 추가적으로 기아 같은 것도 좀 더 올라올 수 있어 보입니다. 지금 수급이 100점짜리는 아닙니다. 이게 수급이 100점이 되려면 이렇게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와야 수급이 100점인데, 최근에 지금 월요일 날은 외국인 기관이 샀다 팔았다 했죠. 그러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은 지금 보시면 약간 매수 포지션이 더 많죠. 기본적으로 기아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약간 매도보다는 매수 포지션이 더 많다는 거. 그죠? 연기금도 최근에 이렇게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 보이고, 그래서 기아도 이건 외국인 수급주로 좀 봐야 된다. 그리고 차트도 나쁘지 않죠. 기아도 보시면 외국인이 사고 있고, 차트가 다 턴했다.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턴했다. 뭐가 이게? 그래서 기아까지 마지막으로 기아까지. 이렇게 기아.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네요. 기아까지. 됐어.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됐으니까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좀 하여튼 더 이렇게 기관 외국에 사는 주식들은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런 주식들을 더 특히 더 눈여겨보시고, 이런 주식들을 매매 대상으로 단기 매매든 중기 투자든 이런 주식들을 더 관심 있게 더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여러분 주간 수급 특징주 말씀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